4단원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앞에 이산 확률 분포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앞에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점수라든가 뭐, 글쎄요, 키 같은 게 있겠죠. 반 학생들의 키, 뭐 성적 그런 것들.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시간이라든가 키 또는 몸무게의 변화, 이것들은 이제 그래프로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수 x가 어떤 구간 a, b 안에 모든 값을 취하고 변수가 연속할 때 fx가 구간 a, b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이고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 하고 곡선 y는 fx를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각각의 세 조건이 이렇게 대응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꽃이 이제 정규 분포인데요. 이제 정규 분포가 뭐냐면은 평균을 대칭축으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때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식이 이렇게 있구나만 알면 되지 이거를 막 구하거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는 개념에서 이제 Z점수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제 Z점수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자세한 좀 설명은 문제랑 같이 설명을 하겠고요. 확률 변수의 값을 평균으로 뺀 거를 표준편차로 나눈다 정도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Z점수 한 칸이 이제 표준편차의 값이고 이제 그 평균에서는 이제 변수에서 평균을 빼면은 평균 빼기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0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한 칸 한 칸을 Z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의 크기가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정규 분포는 많은 분포들 중에서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분포에 대한 모양을 지표로 표현할 때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뾰족하거나 대칭이거나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외도랑 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외도가 0이고 첨도가 뾰족함이 3입니다. 외도는 왜곡도라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냐. 근데 정규 분포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칭이기 때문에 왜곡도 외도가 0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포 형태를 보면은 좌우 비대칭 정도 그리고 뾰족하게 솟은 정도, 얘가 외도고 얘는 첨도입니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작으면은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고 크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수, 지표, 베타, 균일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F 분포랑 카이 제곱 분포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F 분포는
집단의 분산 또는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하는 데 이용하는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비교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문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분산을 비교한다.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3 이상일 때 표준 편차보다 평균이 더 커진다. F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의 공통점이 두 분포들은 비대칭 분포이고 두 분포들은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두 분포들은 왼쪽 끝이 0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문제로 풀어야 좀 더 개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 분포가 있는데요. 기네스 맥주 공장의 직원 고셋이라는 이제 연구원이 자신을 이제 스튜던트 작성자를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표본 3개로 보리의 화학적 분석을 조사하여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때 당시 기네스에서는 그 직원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했고 거기에 t를 따와서 t의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유래가 전해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의 소규모 분포 집단의 분포 특성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표본의 크기가 30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샘플의 크기가 작을 경우 정규 분포보다 T의 분포가 현실에 더 적합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T의 분포는 대칭 분포이고 종 모양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유도가 클수록 정규 분포 곡선에 근접하고요. 자유도가 약 30 정도가 되면은 정규 분포와 상당히 근접하다고 고려하지만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도가 작을수록 덜 뾰족하고 퍼지기 때문에 정규 분포보다 더 넓게 펴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1번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 x의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의 명칭을 고르시오. 아까 앞에서 정규 분포의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설명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규 분포 n 평균이고 분산입니다. 네, 표준화 점수, 즉 Z점수로 환산한 표준 정규 분포의 속성 중 잘못 서술된 것을 고르시오. 표준 정규 분포의 속성의 특징으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입니다.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맞는 것이지 표준 편차가 0은 아닙니다. 그리고 0,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입니다. 네, 43번. 이 문제를 풀면서 Z점수가 무엇이고 표준 정규 분포가 뭔지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개의 댐이 있는데 평균 높이가 206m이고 표준 편차가 35m라고 합니다. 그리고 H댐의 높이는 221, G댐의 높이는 168, 표준화 점수 Z점수로 했을 때 N댐은 2.69 계단 크기이고 C댐의 높이는 마이너스 1.13 크기. 저는 계단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C댐의 높이는 마이너스 1.13 계단이다. 자, 먼저 평균 높이와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가 있을 때 206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단위가 35, 241, 276, 171, 136. 네, 지금 이게 댐의 높이이고요. Z점수는, 그러니까 Z점수가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에서 몇 칸이나 떨어졌냐, 그리고 그 한 칸의 크기는 표준 편차인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칸이죠. 자, H댐의 높이는 2, 2, 1이기 때문에 한 여기쯤 어디 있겠네요. H댐이고 여기쯤 있겠네요. G댐은 168이죠. 자, 이렇게 N댐이 2.68, 2.69 계단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플러스 2.69만큼의 표준 편차 계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칸을 더 건너뛰고 35에서 0.69를 더 곱한 값이 N댐의 높이라는 겁니다. 한번 계산기로 구해볼게요. 206 더하기 2.69 곱하기 35는 300.15, 그리고 반대로 C댐은 마이너스 1.13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한 칸이 작고 표준편차 35m 곱하기 0.13만큼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206 마이너스 1.13 곱하기 35는 G보다 좀 더 작네요. C 166.45m. 이렇게 댐의 높이와 Z점수를 이용해서 댐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댐의 높이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이니까 작은 것부터 커지는 순서, C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G고요. 그 다음에 H고, 그 다음에 N의 순서입니다. G, H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확률 변수의 개별값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확률 변수를 비교하고자 사용하는 수단이 Z점수인 것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한 칸으로 했을 때 몇 칸 더 크냐 더 작냐. 44번 문제, 이 문제도 개념을 알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Z점수가 0.5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값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대칭으로 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겠죠? 이때 이제 한 칸, 두 칸 점수, Z점수
0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2칸. 0.5 여기가 0.5쯤 되죠?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반반 쪼개지기 때문에 이 구역은 0.5 확률입니다. 이 점수가 0.5 확률입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다 적을게요. 0.5인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왼쪽에 표를 보면은 0에서 0.5까지의 0에서 0.5까지의 값이 0.19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빼기 0.1915를 하면은 0.5 빼기 0.19 하면 0.3085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45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 x가 50에서 56 사이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고요. 50을 기준으로 루트를 씌우면은 4가 됩니다. 54가 되고 58이 됩니다. 이 값은 이제 50이니까 0이 되고 여기는 2쯤 되니까 여기 56이 여기니까 1.5가 됩니다. 0에서 1.5 사이에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5 정답 4번 끝입니다. 예, 4번 아주 심플하죠? 지금 그림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같은 설명입니다. 지금 요것이 확률 변수 값이고 z점수 값이고 이제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4번. 46번 신입사용 신입직원 채용 1000명 평균은 70 아하 를 구해라.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1000명 중에서 340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 중에서 34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0.34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0을 기준으로 밑에 0.5를 더한 값 0.5를 더한 0.84 이게 이제 0점에서 80점 사이의 구간에 일어난 확률이죠. 1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은 70이고 표준 편차는 10 단위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0 예. 지금에서 여기까지 여기 구간이 한 칸이죠. 발생하는 확률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0.3
사란 얘기죠. 이일 때에 요 90점 이상 Z 점수가 2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무슨 말이냐면은 P 2 이상일 때 Z 점수를 구하여라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 빼기 0.98은 0.02 0.02 곱하기 1000 하면은 하나, 둘, 셋 20명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0.5씩을 빼줘야 좀 더 정확한 분포표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풀 수 없는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7번 2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오고요. 1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풀게요. 버스를 바로 탈 때 오자마자 타니까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간격이 0부터 19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분 이상이라는 거는 15, 16, 17, 18, 19분 총 기다릴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가지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는 의미입니다. 20분의 5는 4분의 1, 0.25 정답이 4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20분이 될 때는 버스를 타고 가버리니까 20분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19가지가 아니냐. 근데 버스를 바로 타는 경우의 수, 기다리는 시간이 0분인 경우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20개가 유지가 되고 그 중에서 5가지이기 때문에 20분의 5,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48번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가 요것일 때 확률 x가 0에서 2 사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0부터 4라고 했으니까 지금 절편이 없죠? 0점에서부터 출발하고요. 4일 때 약분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이고요. 이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반이기 때문에 4분의 1이죠. 곱하기 약분 나누어지니까 2가 되고 나누어지니까 4가 됩니다. 따라서 나누기 2는 4분의 1이 되고 0.25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49번 x가 1, 2, 3에 대하여 함수 fx는 24분의 x 더하기 6은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일 때 24분의 7이 되겠죠? 2일 때 14분의 8이 되겠죠? 3일 때 24분의 9가 되겠죠? 다 더하면 1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15, 24분의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1, 2, 3일 때 이 함수의 면적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음의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상한 말이죠. 딱 1이 되죠. 딱 1이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확률 변수, 모든 확률 변수에 대응하여 각 값을 대입했을 때 그 합이 1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 예. 50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A를 보면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그렇죠. 총 면적은 항상 1이다 맞고요.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 평균에서부터 요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좁아지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다른 그쵸 자기만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대칭하기 때문에 세 개 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 자, 51번. 모든 정규 분포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한다. 예, 맞습니다. 평균이 0, 중앙값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졌냐를 재는 거죠. 모든 총 모양의 곡선은 선정된 모 평균과 모 분산에 대한 정규 이게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A면은 B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일 경우에는 A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왜냐면은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어도 종 모양의 곡선을 가질 수 있는 함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C를 보면은 어떤 값을 가지던 간에 평균으로부터 3배 이내 99.7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뭐 따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문제 보고 그냥 이런 값을 가지는구나. 평균으로부터 3칸 이내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7%구나. 이 값들이 0.3 정도 되는구나. 그냥 알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C가 정답이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지금 보면 A를 보면은 모든 대칭형 히스토그램은 하나의 정점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칭형 히스토그램은 토끼처럼 중심 이렇게 귀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꼭 하나의 정점만 갖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모든 대칭형 종 모양의 곡선은 정규 아니고요. 거꾸로 됐죠.
모든 정규 분포 곡선은 종 모양을 나타내면서 대칭형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C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3번 T 분포. 항상 대칭이고 항상 종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보다 더 펼쳐져 있냐 아니냐는 자유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자유도에 대한 얘기가 없이 뭐 펼쳐져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 B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3번. 54번 T 분포에 대하여 옳은 거. 자유도가 클수록 꼬리 부분이 좁아지죠. 좀 더 밀집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유도랑 가까워지는 건 상관없죠. 자유도가 30이면 근접은 하지만 정규분포 곡선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A입니다. 예.